자, 오늘은 무릎 통증, 또 무릎 운동, 무릎 연골 재생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무릎 연골 재생 운동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셨고요. 또 정말 무릎이 연골이 재생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좀 그것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지식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에서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학위를 받았고요. 또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프랙틱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카이로프랙틱 학문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릴 길이 좀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그 메디컬 스쿨, 미국 의과대학하고 카이로프랙틱 그 학교의 교육 시간을 보면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카이로프랙틱 학교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졸업하려면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카이로프랙틱 학교에서는 그 생리학이나 이런 패설러지 이런 것을 더 많이 공부를 하고요. 대신에 약학이나 뭐 양약 이런 것은 조금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배우는 그 철학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이 질병을 그 어떤 약이나 수술 위주로 지금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우리 몸은 스스로 셀프 디벨로핑 그리고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요. 또 셀프 힐링,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네이트 인텔리전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에 포커스를 둬서 너브를 컨트롤하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처방하지 않고 자연치유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6년간 공부를 하셔가지고 면허 취득을 한 다음에요, 병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미국 큰 나라에서 닥터 그 레벨의 교육을 받고요, 또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병원을 개업할 정도면 아무 근거 없이 또는 허위로 이렇게 막 선동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미국 웹사이트 가시면 카이로프랙틱 학교에 그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요. 미국 같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현대의학 쪽으로 갈 건지 또는 카이로프랙틱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건지 그런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고요. 또 카이로프랙틱 학교가 입학하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이제 영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졸업하고 또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과대학을 안 가고 이 카이로 공부한 것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의 그 부작용이나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약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알게 돼서 좋고요. 특히 이 체형 쪽에는 이 카이로프랙틱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우리 몸이 너브 그 서플라이가 제대로 돼서 몸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것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무릎도 재생된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비포 사진 보시면 이쪽 간격이 좁아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넓어져 있죠. 자, 제가 지난번에 그 목하고 허리 디스크도 그 재생된 그 디스크를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물론 재생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놀라셨을 텐데, 자, 카이로에서는 이거 된다고 지금 믿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비포 애프터 엑스레이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roper love supply. 이게 이제 카이로프랙틱 철학에 지금 연관된 건데, 올바른 그 nerve supply, 신경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regular exercise,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proper nutrition, 이 재생을 하시려면 반드시 드시는 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는 충분한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주무실 때 우리 몸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재생이 안 되십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릴렉스를 하셔야 되는데 명상이나 또 이런 기도 같은 거 하셔서 부교감 신경이 흥분되도록 릴렉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너브 서플라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무릎에 아프시거나 무릎에 염증이 있으시면 이제 연골연화증이라고 그러시죠. 자, 이런 분들 그 체형을 체크해 보면 체형에 꼭 문제가 있으십니다. 특히 요추 2번, 3번 쪽에 허리가 많이 틀어져 계실 거예요. 왜 이게 연관이 있냐면요. 요추 3번 러브루트가 바로 무릎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흐름이 만약에 눌리거나 깨지면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가 다 변화가 생기겠죠. 특히 이 신경이 눌리면요, 근력이 또 약해지고요, 올바른 신호를 내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체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퍼털라 트래킹이라고 해서 무릎 조금 이상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 이걸 검사를 해보면요, 이 퍼텔라가 좌우로 이렇게 많이 밀립니다. 안쪽으로 밀리든 바깥쪽으로 밀리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베스터스 미디알러스 레리알러스라는 그 외측 강근 내측 강근이 있는데 이게 임밸런스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분들도 체형이 틀어지면 여기에 임밸런스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닥터 버그만 교수의 그 클리닉에 있는 환자분인데요. 자, 그분도 이렇게 요추 2번, 3번 쪽에 체형이 많이 틀어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90일이니까 3개월 후에 이제 교정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조금 좋아졌죠. 자, 그래서 퍼틀라 트래킹도 엑스레이 상에는 요게 지금 퍼틀라거든요. 이게 퍼틀라가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90일 후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잘 뭐 이렇게 크게는 안 보이지만 여기 연골이 좀 좁아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연골에는 지금 혈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혈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바깥쪽으로는 혈관이 뒤로 분포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안쪽으로 올수록 이제 혈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 안쪽에 우리가 혈관처럼 똑같이 혈액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너비얼 플루이드라는 활액이라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활액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연골이고요. 요 시너비얼 멤브린 안에 요 시너비얼 플루이드라는 활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 활액은 블러드를 필터를 해서 그 좋은 영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너비얼 플루이드가 이 연골 쪽에만 잘 전달이 된다면, 잘 전달만 된다면 연골은 재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너비얼 플루이드를 잘 이쪽으로 전달하는 게 하나 문제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구부렸다 펼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시너비얼 플루이드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드시는 거, 먹는 것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활액이요, 블러드를 필터해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블러드를 가지시면 나쁜 활액이 되는 거고, 좋은 영양의 그 블러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활액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것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데 뭐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오메가6 계열의 이 식용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드시는 식용유는 전부 오메가6 계열이거든요. 이 식용유가 다가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혈액의 점성을 높여서요, 끈적끈적하게, 피가 끈적끈적하게, 스티키라고 하는데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혈전의 원인이 되고요. 또 트랜스 지방산의 주성분이라 이것은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또 활성산소, 그 프리 레디컬이라는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피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블러드에 이렇게 끈적하게 되면 활액에도 좋은 영양분을 공급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 무릎 아프다 그러면 이제 무릎만 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무릎 아프시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랑 종아리 힙 조인트인데 이 핏만 봐도요, 이 핏이 발이요 26개의 뼈, 그리고 33개의 조인트, 그리고 100개의 그 텐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은
항상 강하고 플렉서빌리티 이렇게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스트렝스하고 플렉서빌리티가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문제가 그대로 무릎에 전가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버니언이라고 이렇게 평발화가 되면서 무릎뼈가 이렇게 휘는 건데, 걸으실 때 한쪽으로 쏠리게 걷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무릎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 버니언은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약해서 생긴 거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이힐을 신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공부한 카이로에서는 하이힐은 상관없고요. 이 안쪽에 근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쪽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잔디나 모래밭을 맨발로 걷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되는 게 체형. 이런 평발 이런 것도 다 근력이 약해져서 그러시는 건데, 컬라 발톱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될 게 체형입니다. 이렇게 발로 가는 신경은 5번, 1번, 요추 5번 러브 루트로 가는 신경이 전부 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추의 그 커브가 소실되거나 과해서 이 신경이 눌리면 당연히 그 발의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체형을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됩니다. 자, 발 운동은 까치발, 아치가 자꾸 무너지시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제 동영상 보시면 윈들레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의 아치를 생성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냥 발가락을 위로 치켜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걸로 자꾸 잡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펌핑 운동. 이 종아리가 완전히 굳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 거의 90%가 종아리가 뭉쳐 계십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반드시, 종아리 근육을 체크업하셔서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힙 조인트, 고관절하고 골반입니다. 이 힙 조인트 같은 경우도 고관절이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심하게 틀어지시면 무릎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고 발은 바깥쪽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릎의 인대나 이런 메니스커스에 영향을 엄청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골반하고 힙 조인트를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 기저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운동 같은 거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도 그 제가 공부한 우리 닥터 버그만 교수님 클리닉에 있던 환자분인데요. 36세 여자분이신데 할머님도 무릎 수술하셨고 어머님도 무릎 수술하셨고, 자, 그리고 본인도 이것은 이제 유전이라고 본인도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 그 공부할 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런스 인 패밀리가 이제 유전이라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유전이 아니라는 거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무릎이 아프실 때는요, 무릎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형을 목, 등, 허리 다 체크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펠비스, 럼바 이런 거 전부 다 체형 체크업하셔야 되고, 밸런스, 그 다리, 그리고 칼프, 종아리 근육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잘 주무셔야 재생이 되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이레놀 계통의 이 소염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카들리지를 재생하기 원하는데 이 타이레놀 계통의 약은 이 카들리지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골 재생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약을 안 드시면 좋고요. 자, 이것은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약을 안 드시면 좋습니다. 자, 연골 재생 운동은 제가 지금 제 동영상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모래 주머니를 양쪽에 차시고요. 다리를 왔다 갔다, 우리 클래시컬 메커니즘으로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 오픈
클로즈 되면서 이때 압력에 의해서 그 활액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셔, 파지티브 프레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차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토어 너브 서플라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클린 블러드 드시는 거 신경 쓰시고요. 그러면 리스토어 풋 메카닉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발이 평발이 됐거나 또 휘었거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